설룡제전 이견대인. 그래서 이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이가 만날 수 있는 대인은 이 오효거든요. 지금 양육길이기 때문에 응을 못하는데 이런 경우를 적응이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양육길인데 이렇게 응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적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이가 바라는 대인은 위에서 자신한테 도움을 주는 위에 있는 대인이고, 그런가 하면 구호에 지금 비룡제천 이견대인의 대인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아래에 있는 대인이에요. 구이에요, 구이. 말하자면 이 구호는 이게 존위죠. 존위. 또 군위 그러죠. 군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임금이라면 여기는 이효는 신하의 위치예요. 군위와 신위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구호에서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을 뜻해요.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점을 쳐서 우리가 어떤 일로 해서 점을 쳤더니 건교에 구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해서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죠. 그런데 구오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아랫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예요. 그 다음에 상효가 되면 항용유회 그랬죠. 항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끝까지 올라간 용이죠.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잠자리 애벌레가 물속에서 그 애벌레를 거치고 그 다음에 땅 위로 올라와서 군뱅이가 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 담긴 거예요. 지금 현대식으로 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하늘 위에 마음껏 날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알을 까고 죽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미 다 올라간 용은 후회가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용구, 견군용 또는 현군용 무수길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용이 6개가 이미 다 나타났어요. 용이 6마리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은 같은 용끼리는 우두머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없어야, 여기서 수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가 없어야 길하다는 그런 뜻인데, 그럼 이게 점괘로서, 점사로서는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서법을 해서는 점을 칠 때 서죽을 가지고 3번에 나눠서 점을 치는 약서법을 해가지고는 이 용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원래 옛날의 그 방법인 정서법, 18변법을 하면 어느 때는 모든 괴가 6효가 다 변할 수가 있어요. 음양이. 그런데 여기서 음양이 다 바뀌면 어떻게 돼요? 6개가 다 바뀌면 곤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걸 보시죠. 이런 게는 이게 다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지요. 그런데
여기서 건이 곤으로 그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즉 건괴 자체에도 뭔가 점을 친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용구예요. 그러니까 용구가 나오면 우리 약서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만 정서법에서는 6효가 다 효변을 하면 용구에 효사를 쓴다 그 말이에요. 현 군용 무수길 또는 견 군용 무수길. 용의 무리가 나타났으니 우두머리가 없어야, 우두머리가 되지 않아야 길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순양 순음한괴, 건의전괴하고 곤의지괴에만 이것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단활 대제건원 그랬죠. 대제는 크도다, 위대하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가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는 감탄사의 뜻입니다. 크도다, 건원, 건의 원이요, 건의 원기요. 왜냐하면 건이고 맨 앞에 오는 것이 원 아닙니까? 원, 형, 이정 그랬죠. 대제고는 크도다, 건의 원이요, 건의 원기요. 만물자시 내 통천 그랬어요. 만물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본으로 시작돼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자자죠. 재물자자. 그러니까 고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모든 것의 근본이 됐던 거예요. 자시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의미가 크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시작돼요. 내 통천. 통이라고 하는 것은 큰 줄기.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바로 큰 줄기이기도 해요. 뭐가? 건원. 그죠? 건의 원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행, 우시, 품물, 유형, 구름이 운행하고 피를 내려주니, 시는 베풀 시자니까 피를 내려주니, 품물, 유형. 품물은 만물입니다. 여기서 만물이 흘러서 형체를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제건원한 것은 원이고, 원의 작용은 만물자시 내 통천이 원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품물 유형, 만물이 흘러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의 작용이에요. 형. 원, 형, 이정에서. 운행우시 품물 유형은 지금 형통하는 것이 형이에요. 그런가 하면 대명종시 유구의 시성 시승육룡 이여천 그랬죠. 대명으로 크게 밝은 덕으로 종시는 시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침과 시작을 해요. 시작과 마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부 다가 양꾀이기 때문에 정말 큰 밝음으로써 시종을 해요. 시작과 마침, 마침과 시작을 하는 거죠. 육의 시성 그랬죠. 6개의 위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위치가, 시성은
때에 알맞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 천도의 작용이 있어야 될 때 천도의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때에 알맞게 이루어졌어요. 시승 육룡 이여천 그랬죠? 그때에 승은 탈승자죠. 여선용을 타고서 하늘을 어거해 간다. 여기 지금 6마리 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요 승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 안에 이제 담긴 뜻이 있는 거죠. 요 승, 탈승자라고 하는 것이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에요. 멀리. 승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수레를 탄다, 뭐 승차, 차를 타다, 승마, 말을 타다 이렇게 승이지만 원래 승이라는 글자는 이 갑골에 보면은 이래요. 금문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글자의 뜻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바로 승이거든요. 그러면 요 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핀다 그 말이죠. 그죠? 살핀다. 여선용을 살펴요. 여선용의 변화를 살핀다 그 말이죠. 어느 것이 변했느냐 그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이건 다 용 아닙니까? 잠용이고 혈용이고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구삼이 군자 종일건건 석척약 려무구 그랬단 말이죠. 군자가 종일토록 힘쓰고 힘써 노력하고도 저녁이 되면 두려워하니 위태로워도 재앙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군자라고 했느냐. 이것이 혹시 고대에 내려오면서 여기도 아마 용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무슨 용일 텐데 그것이 일실되어서 혹시 이것을 그렇게 넣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중국에 무슨 황숙인이 뭐 요즘 그 학자들 설을 가지고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뭐 주자는 뭐라고 그러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고대에 이것이 여기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를 모르지만 뭐 복귀 시대 때부터 썼다고 그러고 문왕 때 썼다고 그래요. 문왕 때 그 역을 썼다고 그러면 문왕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실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지금처럼 잘 전달이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럼 후대에 예를 들어서 공자나 누가 시빅을 지면서 일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써 넣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응? 그런데 뭐 여러 그 책에 보면 거기서 군자라고 한 이유는 이런 이유다 저런 이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믿지 않는 이유가 지금 이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명종시 유구시성 시승 육룡 그랬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때에 알맞게 여선용을 탔다 그랬단 말이죠. 네? 여선용에 육룡 여기 있잖아. 여기 군자였다면 오룡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선용의 변화를 살펴서 그죠? 승하면 그 다음에 이 어거할 어자가 하늘을 어거해 간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담긴 것을 보면 요 각골문에 보면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린 두인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인변, 흔히 이 단일행자, 단길행자, 이런 것들은 이 두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삼거리를 뜻하는 글자예요, 원래. 삼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행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도 삼거리야. 예. 사방거리를 이 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는 지금 요건 거리예요. 요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글자 요거죠. 요건 음이 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로 쓰는데 요건 하나의 음부다 이 말이에요. 음을 나타내는. 이거는 요 밑에 있는 것은 요건 그칠지자예요. 그러니까 내거리에서 거리에서 이 멈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끝에 것은 원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골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승육룡 이여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여선용을 타고서 하늘을 어거해 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다른 뜻을 분석해서 한다고 그러면 때로 점을 쳤을 때죠. 여선용의 변화를 살피는 거죠. 살핌으로써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거리에서 무릎을 꿇고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려. 여선용을 살펴서 천명을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여선용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점을 쳤을 때 얘기죠. 점을 쳐서 이 6마리 용이 6개의 양요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봐가지고 살펴서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다. 천명을 보는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건도 변화, 각정성명, 보합태화, 내이정. 여기 이하고 정이 나오잖아요. 아까 원은 대제권원, 만물자시, 내통천 그랬죠. 우리가 중국에 가면 명나라 이전에 있던 나라가 원나라예요. 그 원나라가 지금 주역의 이 말에서 따가지고 이것을 국호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냥 원이 아니라 대원이었어요. 대원. 그게 뭐냐면 대제권원 만물자시 내통천에서 따가지고 대원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것이 지금 원이고 운행우시 품물 유형이 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건도변화 각정성명 건의 도가 변화를 했어. 하늘의 도가 변화해서 각정성명이에요.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과 천명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정과 목숨이죠. 그것을 바르게 했어요. 보합, 태화. 태화라는 것이 뭐냐? 화는 화합하는 거죠. 만물이 모두 화합하는 것이에요. 그 태화에 보합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호, 유지하고 합하는 것이죠. 내이정. 그것이 바로 이하고 정이에요. 아까 원하고 형 나왔고 이것이 이제 이정이다 이 말이죠.